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설을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 오늘은 단편 내 노래의 날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부. 누구나 사람들 마음속에는 애가 하나씩 있다고 한다. 그것을 혹자는 동심이라고 한다. 그 아이는 육체가 늙으면서 같이 늙기도 하고 전혀 늙지 않기도 한다. 그건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괴로워도 슬퍼도 참고 참고 또 참지. 수파 우렁차랭 진소리 독수리 오영재 도미 가는 모험길에 거칠 것 없.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뒷칼을 빼든 정의 아두왕자. 지석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만화 주제가 메들리에 그의 국문과 동기들은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그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다. 30분을 넘어가는 시간이지만 아직도 계속되는 그의 메들리는 국문과 모임이면 꼭 있는 행사이기도 했다. 그래서 과 동기들은 그에게 노래를 시키려고 하지 않지만 안 시키면 왠지 뭔가 빠진 것 같다. 꼭 부르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다 하면서 시작되는 지석이의 메들리.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지석이 아버지는 5살의 지석이가 남진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대견하다는 듯이 보고 있었다. 그는 그런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남진처럼 멋지게 폼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우리 새끼 나중에 가수하면 되겠다. 할머니가 언제 들어왔는지 그를 보면서 입을 해 벌리시면서 좋아하고 있었다. 우리 지석이가 나중에 남진 같은 가수가 되려다 봐요, 엄니. 엄마도 그를 보면서 너무나도 좋은지 정신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그는 가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었다. 그렇지만 그의 꿈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가수가 되는 것보다 공부를 더 잘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이기에 그는 학교와 집을 그네처럼 오가는 범죄가 되었다.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피아노나 최소한 기타 하나는 쳐야 하지만 하루 3끼 먹고 살기 힘든 그의 집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타고난 능력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었다. 학교 음악 시간만 되면 그는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온 음악 시간을 혼자 독주하다시피 하였다. 다른 시간엔 조용하던 아이가 음악 시간만 되면 마치 참아왔던 야성을 되찾은 맹수 마냥 뛰놀았다. 그렇게 시계추처럼 지나가던 초등학교 5학년 어느 날 그는 쉬는 시간에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유행하는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것을 늘 못마땅하게 지켜보던 아이가 하나 있었다. 바로 지석이 짝꿍인 미선이었다. 그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미선이는 그보다 2배가 더 나가는 체구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동그랗게 커다랗지만 얼굴에는 주근깨가 심술꽃처럼 피어 있었다. 그러더니 참다 못해서 결국 담임 선생님인 박 선생에게 그의 흥얼거리는 행동을 고자질했다. 미선이는 선생님께 일러 바치고 나서 속이 시원한 듯 다른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아마 그녀는 그가 혼나는 모양새를 상상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어 보였다. 정지석! 네. 느닷없이 수업 시간에 박 선생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옳게 왔구나 생각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선이는 그런 그를 보더니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키득키득 숨죽여서 웃고 있었다. 노래 불러봐. 뜬금없는 박 선생의 말에 그는 어안이 벙벙했다. 나오라가 한 다음 혼날 줄 알았는데 왜 노래를 부르랄까. 그의 머릿속이 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다 그에게 몰려들었다. 선생님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무슨 노래를 부를까 고민을 했다. 그러다가 음악책을 꺼내들고 과수원길을 부르기 시작했다. 동구바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었네. 과수원 꽃 냄새가 먼 옛날의 과수원길. 그가 노래를 부르자 박 선생은 가만히 눈을 감고 듣기 시작했다. 그는 박 선생의 얼굴을 보면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지그시 감고 과수원길을 끝까지 마저 불렀다. 열창이다. 애들아 뭐하니 박수 안 치고. 박 선생의 칭찬에 그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노래를 부른 적도 처음이었고 담임 선생님이 그토록 칭찬을 할 줄도 몰랐다. 아이들은 박 선생의 말이 끈다기가 무섭게 박수를 쳤다.
옆에서 지서이가 꾸중을 들을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던 미선이는 입이 피노키오처럼 나와 있었다. 그의 공식적인 데뷔 무대였다. 어릴 적에 가수라는 꿈을 다시 꾸게 만든 사건이었다. 차갑고 무심하게 보이던 박 선생을 그는 어느새 좋아하게 되었다. 그에게 특별히 무슨 말을 하지 않았지만 박 선생은 5학년이 끝날 때까지 매일 그에게 노래를 시켰다. 그는 그런 담임 선생님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매일 음악책에 있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다 보니 그는 음악책에는 모든 노래를 달달 외워버렸다. 언제나 소심하고 내성적이던 그는 어느새 아이들과 어울리는 성격으로 조금씩 변해갔다. 노래를 하면서 그는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악기를 배우고 싶었지만 그의 집이 어려워서 배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피아노 책을 끼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그는 저절로 시선이 갔고 부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어느새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형인 종석이는 대학생이 되었다. 5살 위인 종석이는 연희대학을 들어갔다. 대학생이 된 형을 보고 그도 연희대를 가기로 작정했다. 대학생인 종석이는 여대생들과 미팅도 하고 MT도 갔다. 그런 모습을 보는 그는 얼른 대학생이 되어서 그런 낭만을 즐기고 싶었다. 매년 겨울이면 대학생들이 하는 축제가 있었다. 그것은 대학가요제였다. 가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사실 대학이라는 것은 가수가 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이었다. 대학가요제에서 상을 탄다는 것은 바로 가수가 되는 것이었다. 다른 방법으로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든다고 해서 그는 아예 꿈도 꾸지 않았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못다한 꿈을 다시 다시 올 파도와 같이 될 거나. 그는 형이 부르는 썰물이라는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가슴에 와닿는 가사와 곡이 가슴에 썰물처럼 밀려왔다 갔다. 이런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당장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는 아직 꿈이 많았다. 그러나 먼 훗날에 그의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절망을 할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종석이는 그의 롤 모델이었다. 언제나 착실하게 공부하는 형은 대학 시절의 낭만을 그렇게 누리지 못한 것 같았다. 장남이라는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일찍 고시 공부를 시작하고 고시 낭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면서 대학을 가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We will rock you. 같은 반 아이의 영철이와 진호가 퀸의 노래를 목이 쉬어라 부르고 있었다. 지석이는 귀를 막아 보았지만 워낙 접시를 깨트린 듯한 소리에 어찌하지 못했다. 영철이는 부반장이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요즘 팝에 미쳐서 야생 망아지 마냥 날뛰고 있었다. 중학교 2학년 교실치고는 꽤 시끄러운 반이 지석이네 반이었다. 그는 팝보다 가요가 좋았다. 대학 가요제의 노래처럼 인생을 노래하는 가사들이 너무 마음을 울렸던 것이다. 영철이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워서 음악성이 있었지만 가창력은 지석이가 듣기에도 거북할 정도였다. 그런 중학교 시절이 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석이는 동네 기타 학원에 친구인 현호하고 등록을 하게 되었다. 드디어 기타를 배운다는 마음에 들떠 있었지만 한 달을 배우지 못하고 그는 그만두게 되었다. 공부만 하라는 아버지의 충고에 기타를 내려놓게 되었다. 가수를 꿈꿔오지만 그는 현실의 벽을 넘기에는 너무 어렸었다. 오늘은 1부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2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